방법인데 저는 지금 핫스팟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FSD 업데이트를 자동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럼 대표님 여기에 이주 푸는 사람하고 소리 본 사람하고 다 있네요. 그치. 지금 그러니까 제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제 누르기 시작을 하면은 충전도 안 되고 운행도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려서 내가 근데 기차 시간이 이제 빨리 부산점을 가야 되거든. 오히려 또 오후에 또 약속이 있단 말이야, 저녁쯤에. 대표님, 그럼 오늘 FSD 사용 못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FSD는 사용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테슬라에서 금요일 날 뉴스로 발표를 했고 이전 등록이 빨리 되면은 그날 됐었겠지만 대부분 월요일 날 될 거란 말이야, 이전 등록이.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부산적으로 내려가서 부산에서 FSD 또 부산이 또 이제 좌측 깜빡이 놓고 바로 이런 그 헷갈리게 하는 거. 그거 뭐 대표님 해보셨어요? 뭐는 기본 생활이지 그건. 불법이 아니고 약간 그 교란 작전. 험난하다는 그 부산 뭐 연산 6차로 뭐 이런 데도 한번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의 엄청 고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FSD를 사용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다음 편이나 이 다다음 편 영상에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중고차 업을 하고 있는 중고차 부산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부산카 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 부산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을 공격하며 공세를 선언하자 미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추가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사실상 붕괴된 뒤 상선 공격과 보복이 이어지면서 무력 충돌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부대는 현지 시간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경보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불법 통항을 시도했다며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부 선박이 이란 측이 승인하지 않은 항로로 통항을 시도해 경보 사격으로 배를 멈춰 세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간섭을 중단할 때까지 그 어떤 배도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이란 혁명수비대 공격으로 키프로스 국적 컨테이너선이 공격당했으며 승무원 1명이 실종됐다며 선박에 불이 나고 기관실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 더는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으며 이제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봉쇄선언 직전 이란과 오만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에 대한 여러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양해각서를 맺으며 전면전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최근 휴전이 사실상 붕괴되고 이란의 상선 공격과 미국의 보복이 반복되면서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오늘은 원유시장 그리고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 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유가, 석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일단 뭐 열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가장 큰 변화는 뭐죠?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유류소의 휘발유 가격이 이제 2,000원대에서 한 1,880원 정도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말 그대로 이제 폭락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 이후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배럴당 126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지난 4월달 이제 고점인데 지금은 이제 뭐 70달러 초반, 71달러까지 이제 내려온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43% 정도가 깎였으니까 뭐 폭락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유 가격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뭐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석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70달러 정도 수준이면 올해 초 가격보다는 약간 위쪽 아니냐, 그래도 오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 이제 금융기관들이 예측을 하기에는 하반기가 되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 폭락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이제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올해 말 크리스마스 때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말이 되면 배럴당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면 한 60에서 65달러. 그러면 이제 두바이유 기준으로 보면 뭐 한 55달러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1월달 선물 가격은 이제 73달러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뭐 선물 시장도 그렇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코로나19 그 당시에는 이제 원유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 가격까지 이제 내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최악의 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뿐만 아니고 원래도 사실 2027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새로 쏟아져 나올 원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7년이 되면 원유 공급 과잉이 심화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짜로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유 업계라든지 정유업계 이런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내년에 대해서 어둡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유 가격이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말 그대로 원유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원유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어디서? 페르시아만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있던 유조선, 그 다음에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빈 유조선에다가 꽉꽉 채워놨던 이 원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조선들이 지금 쫙 나오고 있는 거죠. 쫙 나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수백 척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이제 제한된 용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타이탄 원유 시장에서 갑자기 시장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한 6천만 배럴 정도가 시장에 단시간에 이제 풀린 이제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 60일 동안의 제재 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재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노려서 돈 벌자 라고 하면서 대규모로 증산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동안에 뚜간에 갇혀있던 원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새롭게 막 펌프질까지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좀 안전해졌다라는 인식이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게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그러면은 뭐 기뢰라든지 미사일, 드론에 맞는 것도 위험하지만 보험료가 무서워서 사실 못 지나갔습니다. 한때 이제 정말 50%라고 하는 선체와 관련돼 있는 가액의 50%를 보험료로 내야 된다. 지나다니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내려와가지고 한 7%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2%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좀 비싼 수준이긴 합니다만 전쟁 이전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인도양 바깥쪽으로 나오는 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 중에 많은 배들은 일단은 안에 석유를 가득 싣고 있다가 원유를 가득 싣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이제 배들인 거죠. 그러니까 국제시장에 대규모로 지금 원유들이 이제 풀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제 빈 배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싣고 이제 나와야 되는 배들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됐냐라고 하면은 이제 하루 한 40척 정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하루에 이제 한 120척, 140척 정도였는데 지금 대략 한 3분의 1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 이 3분의 1 정도 되는 이 배들 대부분이 유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전에는 뭐 LNG선도 있고 그다음에
유조선도 있고 컨테이너선도 있고 여러 가지 벌크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한 120척 정도였는데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들락날락하는 배들 대부분이 유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와 관련되는 상황은 급격히 지금 정상화 약 로 가고 700m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시속 있겠고요. 100km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운임도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이 노선을 운행하는 유조선의 운임 같은 경우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9만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반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동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못 번 돈 빨리 벌어야겠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지금 수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정상화 대열에 도달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루에 630만 배럴 정도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선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루 630만 배럴 수출이면 2025년 수준하고 비슷해요. 2026년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사우디가 좀 증산을 해가지고 더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모자라지만 작년 2025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UAE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390만 배럴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쟁 이전 수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UAE 두 나라 합해보면은 1000만 배럴 넘게 지금 뽑아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조선으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 원유가 1000만 배럴을 넘어섰다라는 것이 미국 쪽 집계고 시장에서도 이 정도 나와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2천만 배럴이었는데 1000만 배럴, 이게 절반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유관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나오는 우회 루트가 있었죠. 그래서 얀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후자이라도 있었습니다. 요 앞에 보면 이게 한 700만 배럴 정도죠. 그러면은 지금 1700만 배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2000만 배럴에서 1700만 배럴이면 한 15% 정도 빠지는데 그 정도는 국제시장에서는 이미 다 극복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급 비용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 산유국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수출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과잉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잘 나오는데 안전하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란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60일 이후에는 여기다 뭐 보험료든지 무슨 명목으로 돈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만이 조용히 이제 이란한테 대해서 한 방 먹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시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노선 이제는 익숙하시죠?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오만 영해로 들어갔다가 이란 쪽으로 꺾어서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란 영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오만 쪽으로 거쳐서 나오는 통항로가 있었죠. 3km짜리 통항로. 그래서 일방 통행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했는데 이 오만 쪽에 바싹 붙어서 나오는 항로가 이제 전쟁 때 일부 이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위험천만하다, 수심이 얕다. 그래서 원래 수심이 한 25m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쪽은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원체 급한 상황이니까 몇몇 배들이 이제 모험을 감수를 하고 나왔던 거죠. 일단 석유만 갖고 나오면 떼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오만 쪽 루트가 점점 안전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만 쪽을 통해서 절벽의 쪽, 그 오만 쪽과 관련돼 있는 이쪽 있죠. 그러니까 무산단 반도 절벽을 아주 위험천만하게 붙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루트만 이제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루트도 이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여러 번 해보면 늘죠. 그러니까 이제 유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오만 쪽을 이용하는 루트가 이용할 만하네 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부사령부가 이 지역, 그러니까 오만 영해를 지나가는 배들에 대해서 이제 해군과 공군을 동원해서 이제 방공망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쪽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오만 쪽으로 통항을 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루트를 이용하는 배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방공망을 제공해준다라고 그러면 배들이 한 대씩 띄엄띄엄 다니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챙겨주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척 정도씩의 배들이 모여가지고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들어갑니다 라고 통보를 하면 미국이 상황을 보고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들어오는 배들에 대해서 추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공망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나오는 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몇 척이 한꺼번에 나갈 계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쪽으로 나오세요 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나가는 배들은 트랜스펀더 다 끕니다. 왜? 이란 쪽에다가 굳이 우리가 오만 쪽에 바싹 붙어서 간다라는 것을 알려줄 이제 필요는 이제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나와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저만큼 가서 트랜스펀더를 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트랜스펀더를 통해서 보면 하루에 한 척 정도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나오는 배들은 훨씬 많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락날락하는 배들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원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원유는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이상해요. 무슨 말이냐?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 특히 이제 쿠웨이트라든지 이라크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 설비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6월달 오펙 생산량을 보면 2월달 전쟁 이전 대비해서 보면 한 30% 가까이 감소된 상태예요. 그리고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이제 정말 위험한 정도 수준으로 내려간다 라는 이야기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가격은 지금 이미 선 반영해서 폭락을 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로 보면 수급이 맞느냐라고 보면 수급만 보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선 반영 돼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유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은 이란으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확실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60일 동안 이것을 이용해 공짜로 이용해 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상황을 당연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오만 그리고 송유관 이런 걸 통해서 이란 영해를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상당 부분 지금 이미 원유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보험료 낼 거야 내세요라고 했을 때 이 항로를 이용하는 배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란이 실질적으로 해협을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점점 의문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오만 쪽으로 붙어서 지나가는 배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좁은 해협이라고 하지만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멀어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레이더를 통해서 어느 선박이 어떻게 지나다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이제 다 미국한테 공습을 받아가지고 레이더 기지들 상당수가 파괴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깜깜한 상태에서 지금 뒤늦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클레임을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이 6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60일 동안에 그동안의 제재 때문에 중국한테밖에 못 팔고 그나마도 국제 시세에 비해서 30% 이상 할인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제재 받지 않고 원유를 팔 수 있고 제값받고 팔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든 열심히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 생산량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늘었어요. MOU 체결 이후에 하루에 800만 배럴까지 생산량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은 이란 역사상 아마 최대치로 모든 것을 풀가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란이 공급하고 있는 원유가 한 풀려나온 물량이 5,800만에서 6,800만 배럴 정도 된다. 엄청난 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UAE 막 하루에 1,몇백만 배럴씩 계속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정상화됐는데 거기에 이란까지 지금 합해가지고 한 6천만 배럴 넘는 원유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쿠웨이트라든지 저쪽 이라크 앞에 떠있던 배들도 바깥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막 원유 공급이 지금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뭐냐, 이 이란이 지금 국제시장에 쏟아내고 있는 원유 중에서 계약이 된, 그러니까 제대로 수출이 되는 물량은 지금 한 4천만 배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쪽에서 발표한 것도 한 4천만 배럴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이 4천만 배럴에 대해서는 국제 시세로 바꿈을 받기 때문에 제재 이전보다 20%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만 더 참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란이 공급했던 원유가 지금 한 6,800만 배럴 최대로 잡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6천만 배럴만 잡아도 그럼 2천만 배럴은 뭐냐? 라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이란에서 나온 원유 중에서 한 2천만 배럴 이상은 행선지가 없어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해가지고 바다에는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일단은 보내긴 하는데 구매자 없이 바다를 떠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국가, 그 중에서도 특히 싱가포르 인근에다 띄워놓고 이제 구매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물량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앞바다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도, 싱가포르 이쪽에 지금 이란에서 출항한 대규모 이제 유조선들이 빼곡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행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내놓고 어떻게든 구매자를 찾아보자 라는 거죠. 저 위쪽에 중국에도 지금 한 2척 정도가 지금 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일단은 제재는 이제 됐는데 생각만큼 팔려나가는 원유는 제값 받고 파는 곳은 잘 없다라는 이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60일 동안 우리 원유를 되게 사줄 친구들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구매자가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구매자는 당연히 이제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뭐 360만 배럴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더 줄었어요. 그래서 전쟁 이전에 비해서 하루에 500만 배럴 정도까지 이 수입 물량을 줄여놨는데 늘 기색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란산 원유, 제재 대상이었던 원유를 주로 구매했던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그 소규모 민간 정유 회사, 보통 티팟, 차주전자라고 부르는 중국 동해안 지역에 산둥성 쪽에 있는 요 정유사들이 주로 이란산 원유를 구매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요즘에 장사가 안 됩니다. 중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석유류 제품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역대 최저 가동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산 원유 다시 살 수 있어요 라고 해줘도 굳이 우리가 지금 살 필요가 없다 라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원유가 부족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인도도 원체 큰 나라다 보니까 약 저건 700m 앞 반드시 구해야겠다라는 각오로 미국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뒤져가지고 일단 8월 말까지의 물량을 다 확보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란이 지금 이제 우리 원유 사세요라고 그러니까 우리 당장 필요한 건 없는데 여기도 가격 얼마인데?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국제 시세대로 이제 우리 제재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안 사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었던 이제 중국, 인도라고 하는 구매처가 지금 이제 이란산 원유를 안 사는 데 대해서 좀 당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많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다 동일합니다. 8월 말, 9월 초 물량까지는 지금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이 뭐 파격적으로 파이어 세일을 하니까 이거를 싼 맛에 사고 기존의 계약을 깨고 하기에는 그렇게 가격의 어드밴티지도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재만 해제되면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원유를 팔아가지고 금방이라도 떼돈을 벌어야지 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이란산 원유는 아직까지도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이제 풀어준 거지 유럽연합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계속적으로 제재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란산 원유를 계약을 했다가 이란에다가 내가 송금을 할 경우에 나중에 다시 제재가 복원되면 내가 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금융기관들의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굳이 내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그 수수료 몇 푼 벌겠다고 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기도 쉽지 않은 거죠. 달러 베이스로. 그래서 이제 인도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8월까지는 우리가 물량이 돼 있는데 9월달 이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미국에 물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우리가 달러로 나중에 지불해도 괜찮은 거 맞죠?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미국 쪽이 아직까지 답을 이제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송금하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거나 확신이 들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란산 원유를 실은 배들이 이란산 원유를 싸게 판다 하더라도 그 유조선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보험 가입이 대부분 유럽 회사들이다 보니까 제재를 하고 있는 EU, 영국 이런 나라들과 밀접하다 보니까 보험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 제재 중에서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중에서 이제 이것을 나르는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에 대해서 제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구들도 몸을 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국적선 그림자 한 대가 직접 우리가 배달해 줄게 라고 그래도 됐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제재와 관련돼 있는 불확실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없다라는 점도 특이한 그러한 상황이죠. 앞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좀 원망스럽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전과 대비해서 500만 배럴 이상의 지금 원유 수입을 축소를 했는데 지금 원유 가격도 내려가고 그러면 뭐 비축유를 꺼내서 쓸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싼 가격으로 좀 채우면 좋을 텐데 중국은 글쎄 우리가 너무 비축유를 지금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다시 이 수입량을 늘리는 그러한 기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국제 원유 시장에 여러 가지로 크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중국에 수출하던 여러 이제 원유 생산 국가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만 같은 경우가 사실 생산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만 거의 전량을 이제 중국이 많이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오만산 원유를 중국이 더 이상 이제 안 사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바이유에 대비해서 지금 배럴당 4달러씩 할인해서 지금 오만이 전 세계에서 구매자를 찾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아프리카의 콩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이 많이 수입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파이어 세일입니다. 브렌트유 대비에 14달러나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구매자를 찾고 있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인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요리조리 오만 쪽으로 돌아가는 배들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석유를 사줄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은 전혀 살 의향 없고 아시아 국가들도 당장 이란산 원유 살 의향 없고 근데 60일이라는 시간은 하루하루 지나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란도 생각보다는 시간에 쫄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후간 이 원유는 급락인데 재밌는 점은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하고 석유류 제품 시장하고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유는 사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아주 할인된 가격으로 말만 잘하면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UAE 같은 경우에 보면 현물 시장에 싸게 이제 원유를 막 내놓다 보니까 이 미국 구매자들이 바이어들이 국내산보다 미국산보다 이게 훨씬 싸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UAE 원유를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차후간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원유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구매처를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되게 고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이 유조선이 일단 인도 항구에 정박은 하고 있는데 바깥쪽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를 사던 현물로 사던 친구들이 전혀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용선료만 내고 지금 인도 앞바다에 둥둥 떠 있는 이런 원유도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디젤 가격은 아주 지금 배럴당 원유 대비 이제 100달러를 훌쩍 넘는 정도 수준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정유시설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아주 집요하게 정유시설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이 단기간에 회복이 불가능한 정유탑 꼭대기에 있는 정유시설만 핀포인트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의 경유 수출이 지금 대폭 줄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가 조만간 이제 경유 수출을 중단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물량을 사놓자라고 하는 사재기 수요까지 겹치다 보니까 경유 가격 뛰고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항공유가 부족할 거야 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세계 정유사들이 항공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휘발유 생산을 줄인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휘발유 재고가 지금 상당히 이제 부족한 상태인데 그 와중에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도 고공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정상을 찾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전략 비축유 방출도 지금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계약된 물량들을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대규모로 이제 원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전략 비축유 방출부터 일단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7월 말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8월 달부터는 일단 그래도 공급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 8월 달까지는 이제 물량을
확보했던 나라들이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싼 가격에 비축유를 다시 채워놓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가 이번에 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축유 수요가 이제 9월 달 정도부터는 다시 나올 거야. 그럼 그 물량들이 이제 8월 달 정도부터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거나 뭐 긍정적으로 보나 부정적으로 보나 이 여러 가지 지금 이상 야릇한 상황들이 정리되려면 3, 4개월 그러면 거의 연말이죠. 그쯤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되지만 문제는 이제 공급 과잉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공급 과잉이 되면 이제 뭐 에너지 가격 내려가고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유업계, 특히 우리나라 정유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정제 마진이 덩달아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적자를 이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최고 가격제 지정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손실을 이제 꽤 많이 봤습니다. 한 3조 원 정도를 이제 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유사들이 원하는 만큼 보전은 아마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끌고 가야 되는데 2027년 돼서 공급 과잉, 정제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하락한다. 그러면 또 적자가 이어질 그런 가능성은 또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유가 하락 같은 경우는 정상적이지만 이 와중에 각자의 플레이어들이 보이는 패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원유 시장은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대전 왔네? 새로 스테리가 엄청 예쁘네.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오늘의 단속 플러스. 구간입니다. 우리가 화성에 가기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요즘 민간 우주 개발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네. 앞으로도 확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여보세요? 중심의 이슈 중에 하나가 화성 이주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대전 우리가 다 아는 들어왔어. 최고 셀럽인 일론 머스크가 나는 화성에 100만 명 보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교수님께서 아직 밥못 옮기신 먹고 채 그냥 오다가 화성에 호두과자 도시를 사 세운다면 여기에도 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 화성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항상 엄마가 먹고 인간이 싶다고 화성에 뭐 가서 먹냐고 정착하고 물어봐서 도시도 엄마 짓고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칼 세이건이 했던 유명한 한마디를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요? 정말 간단하게 뭐라고 했냐면 네. Is it yes, settle, not yes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가서 찍먹하고 오는 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깃발 꽂고 발도장 찍고 오는 건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정말 눌러 엄마 앉아서 아는데요? 정착하는 건 아직은 조금 요원하다라는 게 그때 당시 칼 세이건의 이제 관점이었고 여전히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좀 그런 관점에 머물러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말 몰라, 화성에 그렇게- 가는 그렇게 것이 말하면 얼마나 어떻게 하냐? 가능할지 또 간다면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할지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몰라 생각을 하죠. 나는 네. 단순히 진짜 거기 가서 살자 호기심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느냐지 그것도 진짜 중요한 요소겠네요. 그럼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람이 거기 가서 산다라는 문제가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 신체, 우리 몸이 우주 환경에 견딜 수 있는지 이거부터 한번 알려주세요. 일단 화성하고 지구하고는 중요한 차이가 이제 몇 가지가 저녁에 있는데 가서 먹어야 돼. 일단 첫 번째로 화성은 지구보다 일요일 날 근데 사이즈가 쉬는 데가 매우 많아. 작습니다. 그래서 지름으로 치면 지구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사이즈가 작다는 건 중력도 약하다는 아, 너 거고요. 코다리는 좋고. 화성 표면에서의 중력은 지구와 비교했을 때 40%가 조금 안 됩니다. 코다리 냉면이야? 네.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점프를 맛있겠네. 맛있겠네. 비교했을 때 맞아. 40%가 집에서 조금 밥 안 먹는 됩니다. 것도 어쩔 때는 싫어.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점프를 하면 점프를 한참 높이 했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날씨가 왜 이렇게 우리가 덥냐. 그 달에 갔던 우주인들도 야, 날씨가 되게 쓰러지겠다, 귀엽게 야. 콩콩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영상 아마 어디 많이 너무해도 보셨을 절대 텐데요. 돌아다니지 이제 그런 마라. 것처럼 그러니까. 중력이 가벼우니까 몸은 좀 가뿐할 수도 노인정이나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갈 게 아니야. 근데 그냥 이제 집에 중력이 가만히 에어컨 약하게 틀어놓고 되면 어떤 있어야지. 문제가 있냐면 아니, 이런 날씨는 지금 인간의 쓰러지겠어. 신체는 다 지구 그러니까 중력에 온열 맞춰서 환자들이 엄청 세팅되어 많아. 있어요. 예. 노인네들 그러면 큰일 나. 근육과 뼈가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 중력을 떠받칠 정도로 튼튼하게 이제 그래 만들어진 거죠. 알았어. 근데 너도 조심히 화성으로 잘 가게 갔다 와. 되면 갑자기 몸이 여보세요? 게을러지게 됩니다.
훨씬 더 이 버텨야 아니야, 하는 안 중량이 끊었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네요. 뼈나 근육도 빠르게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 화성에서 소리 차-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이 여보세요? 다시 오랜만에 지구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 아, 집에 내 소리 왔을 차단을 때 아까 제대로 눌러서 걷지 그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뼈나 골밀도 같은 게 예.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이죠. 알았어. 그리고 화성의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중력도 약하고 기압도 약해요. 예. 그래서 그 대기압이 우리 지구와 비교했을 때 코다리 냉면 100분의 집이 1 정도밖에 있다는데 안 됩니다. 중구 대기가 뭐 없진 어디 않은데 쪽에? 코다리 사실 냉면? 없으나 마나한 정도로 예. 희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도 약하다 보니까 어떤 어디 문제가 쪽에? 있냐면 그 중구, 몸속에 중구 우리 어디라고 몸에는 그랬는데? 혈액도 있고 중구 체액도 보내라고요. 있고 많은 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들이 기압이 낮아지면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그 깊은 야, 바닷속에 어디 있다고 들어갔다가 코다리 냉면이? 갑자기 빠르게 올라오고 잠수가 약 300m 서대전 사거리 가다 보면 단속 구간입니다. 서대전 들어와서 도청 쪽에서 몸속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서대전 사거리 있잖아. 가다 보면 그 예술의 전당이 나와. 그러면 그 예술의 전당 못 가서 그 골목길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그렇네. 병원 쪽으로 그럼 들어가잖아. 서대전 사거리 쪽으로 말고. 몸 안에 있는 그 액체들이 주소권이라니까, 주소로. 한다면 그 골목 실제 야,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입에서 피가 막 나오고. 주소를 왜 그래? 그 알았어. 우리가 유명한 영화 장면 중에 하나로 옛날 영화인데 예. 토탈 리콜이라는 장면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주인공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아 기억난다. 화성에서 이제 갑자기 그 헬멧이 벗겨져서 예, 막 눈이 나오려고 맞아요. 하고. 눈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고 예. 막 그런 좀 징그러운 장면이 있어요. 근데 실제 화성에서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하면 그렇게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예. 대신에 이제 몸속에 있는 땀구멍, 숨구멍, 온갖 구멍으로 기체가 스물스물 새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좀 잔인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동결 건조 같은 느낌으로 사람이 이제 좀 아프게 죽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이런 그 대기도 부족하고 중력도 부족하고 한 여러 환경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화성은 사람이 그냥 눌러 앉아 살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과습 방지턱이 그리고 가장 큰 있습니다. 문제가 이건 많은 천문의 학자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거론하는 건데요. 바로 자기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지구도 보면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요. 예. 지구 내핵이나 안에 멘틀 같은 게 계속 돌아가면서 발전기처럼 지구를 감싸는 거대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고, 그 덕분에 태양이 계속 방출하는 해로운 방사선들, 예. 우주 자외선들로부터 이 지상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일종의 지구가 선크림을 바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화성은 오래전에 지질학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없고, 냉면 먹고 갈까? 그러면 화성에 가면 그냥 뭐죠?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응? 피부를 헌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다 있어? 타버리고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먹어. 사실 어, 화성에서 아니냐고. 도시를 짓고 살겠다라고 알았어. 하면 창문은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야, 이것도 진짜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이 서대전 쪽에 태양으로부터 예술의 일어나는 전당이 여러 가지 응, 오염물 거기 질환 바로 가기 전에. 그럼 우리가 난 직접적으로 몰라 놓쳐야 어디 되는 거죠. 있는지. 그럼요. 예. 지금까지만 말씀 서대전 들어도 내거리? 가선 안 될 것 같은데 네. 야, 이런 시도들을 하는 이유, 아까 목적도 이제 생각해봐야 된다고 예술가의 하시고 지분이 그것도 있네. 한번 알려주세요. 왜 이걸 예술가의 이런 지분이 있어. 목적을 가지고 왜 하는 예술의 거예요? 전당이라든지. 이제 크게 서대전 두 가지가 내거리라고 있다고 했어, 아니면은. 하잖아요. 서대전 첫 사거리. 번째는 서대전. 많은 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많은 우주 혁신가들이 항상 내걸고 있는 이유인데요. 서대전 쪽, 서대전 아이시 쪽이라 했어. 아니, 서대전 사거리. 네. 서대전 우리가 지금 사거리? 지구에서 뭐 자원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식량 문제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물론 예술의 이렇게 집도 문제를 없는데? 일으키긴 했지만 지구의 환경 문제들도 있고, 예. 현재 우리가 당장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과연 행복하게 아, 여기 지구에서 이 삶을 영위할 수 선속초 있을까라는 코다리 고민을 하게 냉면인가? 하는 여러 이슈들이 그런가 있잖아요. 보다. 근데 그 물어봐. 이후에 선속초 그 원인은 코다리 아예 냉면. 그냥 우주 코다리 혁신가들은 냉면이라는 거 말지. 지구의 이름 비좁은 몰라. 면적에서 찾고 있는 거기 거예요. 그게 맞을 지구가 거야. 대전 예술가의 집이구만. 지구에서는 뭘 해도 더 이상 그쪽으로 올바른 가보자. 답을 찾을 가서 수가 먹고 없다. 가자. 그러면 다른 정말 곳으로 어차피 점심 도망가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그나마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또 환경을 지구처럼 살짝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약 200m 감질나는 대상으로 시속 이제 화성에 꼬다리에다 있는 먹어도 거고요. 맛있어. 화성으로 우리가 단속 진출하자. 구간입니다. 화성엔 주인도 없고 과속 아무도 안 살고 방지턱이 있으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마음대로 개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은 속편한 생각이라고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라고? 그리고 모시고 이번에 가지고 우주 그러면 혁신가들, 그거 하고 나서 모시고 가든지. 개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체육관 먹든지 그래야지 뭐. 과학자들의 생각은 약간 달라요. 네. 과학자들은 좀 어떤 측면이 있냐면
화성을 과학기술을 증명하는 대용 F1처럼 뭐 22구만 중부 대용 우리가 22. 자동차 회사들도 태원이가 굳이 전번했는데. 계속 극한으로 기술력을 우리 향상시켜서 차였다 그래.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필요조차 맞네. 없을 정도의 맞지? 과도한 능력으로 엔진을 만들고 차였다 그걸 그래. 가지고 우리가. F1 레이싱을 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그런 극한의 어떤 그 기준을 걸어두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기술력을 괜찮네, 향상시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화성에 기지를 짓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또 그걸 해 나감에 있어서 중간중간 얻게 되는 여러 기술적인 자산들 또 화성보다 더 멀리 가고자 할 때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토대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하나의 과학기술의 발달을 위한 발전을 위한 목표 설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맞습니다. 받아들여도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정도의 터프한 상황이면 왜 가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금껏 많은 우주인들도 우주로 보내봤고 또 우주도 왔다 갔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확보한 건강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로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뭐랄까요? 검증된 내용들 뭐가 또 있을까요? 이게 좀 재미있는데요. 예. 이제 초반에 미국과 소련이 막 경쟁하고 누가 먼저 사람을 보낼 것이냐라고 하던 그때까지만 해도 네. 과학자들도 우주에 가면 사람의 몸이 심각하게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 보내기 전에 동물 실험을 먼저 하기도 하고 다양한 역사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생체 실험을 통해서 생물체를 가지고 했던 실험들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교훈이 뭐였냐면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다. 물론 장기간 거주하면 다른 문제이지만 우리가 뭐 몇 개월, 며칠 정도 머물다가 오는 거 정도로는 몸이 빠르게 망가지지는 않는구나. 가서 잘 버티고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화성 진출이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우주 정거장은 네. 그래도 갔다가 원할 때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머리 위에 뭐 몇백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네. 금방 벌레가 데려올 수 있어요. 들어왔네. 막 근데 왔다 갔다. 화성은 네. 갈 때, 약 그러니까 편도로 400m 목이 아니야? 시속 가는 50km 시간만 과속 신호 6개월에서 위반 9개월. 단속 구간입니다. 그리고 화성에 딱 파리야, 도착하고 내가. 막상 어머니가 파리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집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뭐 먹을 게 그러면 있다고. 이미 그 지구를 떠나서 화성으로 가는 사이에 자기 창을 화성과 잠갔어? 지구의 위치도 바뀌었잖아. 돌고 있으니까요. 그럼 뭐가? 다시 또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오려고 하려면 돌아오기에 적합한 그 위치가 될 때까지는 열어놔. 화성에 일단 나오게.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럼 버티는 기간도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또 돌아올 때도 또 6개월, 9개월이니까 사실상 우주 그리고 환경에서 어디였어?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안 나가. 기본적으로 버텨야 하는 거예요. 최소 시간이. 예. 그러면 이렇게나 긴 시간 동안 아직 사람을 우주에 노출시켜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함정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우주 왔다. 정거장 뭐가? 우주인들 수백 명들의 건강 잡어, 데이터가 잡어, 있긴 그냥.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안 선택받은 나간다니까. 나간 것 같은데? 엄청 체력이 튼튼하고 또 신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이런 아주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같이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건강하지 않게 살아가고 하는 게으른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우주인들도 겨우겨우 버텼던 그 우주 환경을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데이터는 아직 미지수인 거죠. 우주인들이 갔다 와서 그 호소했던 질환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단 그 우주에 가면 키가 커집니다. 왜요? 왜냐면- 중력에서 덜 영향을 받아서. 네, 중력 영향을 덜 받으니까 평균적으로 3%까지 키가 좀 척추가 예. 늘어난다고 해요. 예. 그러면 되게 좋은 소식 같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키 커지는. 그쵸.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우주인들이 디스크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엄청 그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요. 예.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얼굴이 네. 붉게 부풀어 오르고 예. 그리고 눈이 되게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지구에서는 중력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혈액이 서 있을 때는 발끝으로 쏠리게 되겠죠. 예. 근데 우주에 가면 중력이 없으니까 이제 머리끝까지 고르게 퍼지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머리에도 혈액이 가득 차고 눈도 붓고 얼굴도 붓고 그래서 되게 그 우주인들 사진을 보면 예. 지구에서 멋있게 포즈 취하고 찍은 기념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다들 좀 귀엽게 통통해져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저는 얼핏 마치 수영장 가면 약간 허리 안 좋거나 이런 분들도 좀 통증이 완화되잖아요. 그래서 우주 올라가면 그런 통증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허리가 아프다는 호소를 더 하는 거예요. 저 이제 계속해서 근육이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몸이 늘어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허리에서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네.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니까 생각하기 어려운 증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불면증이 되게 심해요. 왜냐면 지구에서는 예. 하루에서 절반이 밤이고 절반이 낮이고 예. 얼추 12시간씩 쪼개져 있잖아요. 예. 근데 우주 정거장, 대부분의 우주인들은 이제 정거장에서 근무하니까요. 우주 정거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빠른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창밖에 태양이 떠오르고 저무는 그 시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주 정거장은 90분에 한 바퀴 지구를 돌아요. 아 그럼 그래요? 하루에 평균 한 16번씩 해가 뜨고 저무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그 지상의 관제시라고는 시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타임테이블이 있긴 하지만 계속 잘 시간에 창밖에 밝은 태양이 떠 있고 하면은 잠자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그 수면제를 많이 처방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력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눈은 예. 또 물이 되게 많은 신체 기관이거든요. 그럼 우주 공간에선 눈도 부어요. 그리고 또 눈 속에 들은 혈관도 있다 보니까 예. 또 그 안으로도 혈액이 굉장히 많이 쏠리죠. 예. 그럼 앞도 올라가고 또 눈도 퉁퉁 붓고 그럼 또 눈이 부어지니까 초점도 잘 안 맞고 그래서 또 우주인들이 되게 안경들을 많이 쓰고 근무를 하죠. 예. 만약에요 우주 공간에서 아이를 임신해서 네. 예, 아이를 출산해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손까지 뭐 몇 개월 걸리고 최소 3년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우주에서 아이 낳는 거는 가능합니까? 사실 이게 그 동물을 가지고 했던 몇 번의 실험들은 있었어요. 아 실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인간을 가지고 한 적은 없지만 예. 간단하게 뭐 개구리, 송사